그러면은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원래 그동안 두 번째로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오늘만 이렇게 첫 번째로 발표한 이유가 제가 지금 자연어 수업을 듣고 있고 이거를 정리를 하는데 이게 정리가 조금 덜 되긴 했어요. 그래서 포스트를 만들긴 했지만은 약간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아마 요 포스트는 나중에 한번 갈아엎을 것 같긴 해요. 발표를 일단 진행을 할게요. 네네, 혹시 말씀. 수업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어디서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ICT 수업 중에 AI 핵심 기술 수업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연어 처리도 해가지고 그거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자연어를 어, 해야 되는 게 좀 맞기는 하더라고요. 안 하고서 이게 그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삼은 게 트랜스포머잖아요. 트랜스포머를 알려면은 자연어를 알고 진행을 하는 게 좀 맞긴 한데 어쨌든 제가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CNN을 다룰 때 CNN 모델이 있잖아요. 이거 그 글씨 쓰는 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여기에다 이미지를 넣는데 이 이미지가 이제 포맷 규격을 따지면은 JPG나 아니면 PNG 뭐 BMP 이렇게 입력이 될 텐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이런 포맷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픽셀이 있고 이거를 나눠 놓고 여기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R, G, B 이렇게 통일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던 간에 뭐 여기에서 영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영상에 대해서 영상이니까 프레임 단위로 해가지고 T-1 프레임, T 시점 프레임, T 플러스 1 프레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미지는 만약에 이제 CNN,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를 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모델은 이제 통상적으로 CNN을 많이 쓰니까 CNN을 쓴다고 하면은 이 이미지 자료를 여기서 이제 전 처리를 하잖아요. 전 처리를 하는데 이게 텐서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고 이 텐서 데이터 형식으로 바꿀 때 항상 앞에 배치 사이즈가 포함된 4차원 데이터 그러니까 BS, 채널, 하이트, 웨이트 이런 식으로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처리가 웬만하면 다 저희들이 이제 파이토치를 쓰니까 파이토치를 쓸 때 항상 토치 비전 라이브러리로 요 데이터 전처리 알아서 해줘. 라이브러리 뭐 쓰죠? 그 토치 비전 트랜스포머 라이브러리 쓰면은 이제 얘 텐서 자료형 바꿔줘. 텐서 자료 바꿔준 다음에 얘 사이즈는 뭘로 해줘. 이런 거 쭉쭉쭉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이 이미지 자료가 모델에 입력 가능한 데이터로 전처리가 완료가 된다. 요게 이제 CNN의 개론인데 자연어는 전처리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저를 이해를 했냐면은 자연어는요 만약에 영어가 있으면은 영어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 따로 있는 거고 한국어라고 치면은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 따로 있다고 이해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가 뭐 픽셀로 치면은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 하나의 픽셀에 R, G, B 이런 순으로 지정되는 뭐 이미지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면은 한국어는 아예 다른 식으로 똑같지만은 뭐 여기가 이제 그 넘파이처럼 B, G, R 이런 형태로 된다. 이렇게 아예 그냥 새로운 데이터 포맷으로 이해를 하는 식이 좀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컴퓨터가 정의는 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은
어떻게 정의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는 이 데이터 포맷을 가지고 전처리를 하는데 이 전처리 과정이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토크나이저. 토큰화라고 하죠. 토큰화. 두 번째가 리무브 스타버즈. 그러니까 이건 불용어 제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3번이 인베딩, 4번이 태깅. 이런 순으로 나눠져요. 지금 이걸 제가 포스트에다 정리를 하고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가 정리가 안 돼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일단 토크나가 뭐냐면은 뭐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문장을 입력을 하죠. 이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이거를 쪼개는 거를 토크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쪼갤 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큰을 어떤 토크나이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쪼개지는 방식이 아니, 달라요. 이걸 먼저 해주는 게 첫 번째고 여기서 나오는 게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는 이제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게 영어를 공용어로 쓰진 않지만 제2 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쓰는 전체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라이브러리가, 어, 거의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NLTK라는 영문 자연어 처리예요. 그래서 영문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거는 pip install NLTK로 쓰는데, 여기서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NLTK는 이 I love you라는 단어를 토큰화 시켜주는 토크나이저 기능이 포함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속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코파스라는 게 나와요. 이 코파스가 뭐냐면은 어, 이 단어를 쪼갠다, 어떤 문장이 들어왔었을 때 문장을 쪼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쪼개는 법칙을 알아야 되거든요. 컴퓨터는 이 쪼개는 법칙이 뭔지 몰라요. 그거를 알려주는 이제 사전 데이터가 코파스, 말뭉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뭉치가 종류별로 있어요. 여기 이제 접속을 해서 보시면은 뭐 흔히 이제 그 영한 사전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에서 가져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국회 회의록 요약 말뭉치, 뭐 일상 대화 요약 말뭉치. 그러니까 사전 데이터 셋이 있는데 이 사전 데이터 셋을 바탕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를 나는으로 나눌지 아니면 나는으로 나눌지 요거를 결정하는 사전 데이터 셋이 코파스 말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LTK 라이브러리는 영문이니까 영문에 해당되는 이 코퍼스 말뭉치를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크나이저가 단어를 쪼개할 때 이 사전에 다운로드 받은 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단어를 쪼개는 법칙을 적용을 해서 단어를 쪼개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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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영어 말뭉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커스텀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NLTK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토크나이저는 코파스 말뭉치 데이터 셋이 있지만은 주로 사용되는 거는 단어만 나눠놨을 때는 한 5개 정도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 밑에 있는 뭐 품사태기 문장 분석, 데이터 분석,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할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NLTK 라이브러리가 아까 제가 토큰화, 품사 매기는, 그러니까 태깅 매기는 거, 그 다음에 요 문장 분석은 워드 임베딩 할 때 쓰는, 요거 3번, 4번은 넘어가고, 아까 제가 이제 토큰화 해야 된다고 했고, 불용어 제거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워드 임베딩, 마지막이 토큰화, 불용어, 워드 임베딩, 태깅. 이 태깅을 해야 된다는데 그 4가지 기능에 맞춰가지고 이 하위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한다 보면 되고 그 하위 라이브러리에 적합한 말뭉치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뭉치가 거의 하나로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 펑크스라는 펑처? 이 펑크라는 말뭉치를 거의 대부분 써요. 이 4가지 이렇게 하위 분석할 수 있는 그 목적별로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대체로 이 펑크스 말뭉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요거 기반으로 이 토크나이저나 태깅이나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뭉치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커스텀 말뭉치거든요. 요거를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내가 어떤 A라는 커스텀 말뭉치를 다운로드 받고 그 커스텀 말뭉치를 이 NPK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한국어를 이제 토크나이저 해주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그 다양한 라이브러리에 커스텀 말뭉치를 적용하는 게 어렵고 대부분 어떤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그 라이브러리에 디폴트로 사용되는 말뭉치가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NLTK 같은 경우는 이 펑크스나 트리뱅크, 워드스라는 3개의 말뭉치를 거의 디폴트로 써서 사용을 합니다. 왜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추가를 할 때 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단어 토크나이저를 해줘 인데 그 단어 토크나이저의 그 디폴트 코파스가 이 펑크스랑 매칭이 되는 토크나이저고, 두 번째 거는 트리뱅크, 세 번째 거는 이 워드스라는 코파스랑 매칭되는 건데, 이게 그냥 라이브러리 패키지 안에 하위 메서드로 기본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른 코파스로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따로 제공이 안 돼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커스텀 코파스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라이브러리에 맞는 그냥 라이브러리에 기본 제공되는 코파스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매칭해서 쓰면 돼요. 왜 이거를 설명을 하냐면은 이거 자연어 강의 들을 때 코파스 설명하고 NLTK 라이브러리 설명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니까 이거 라이브러리 별로 이렇게 코파스 다운로드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커스텀 코파스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면은 그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되게 그 자유롭게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게 좀 제공이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제 문장 뭐 don't fold dark sounding name 이렇게 예제 문장이 있으면은 이 예제 문장을 보시는 것처럼 워드 펑크 토크나이저나 워드 트리뱅크 토크나이저, 뭐 워드 토크나이저의 이 센텐스 예제 문장을 입력을 하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 보시면은 이제 토큰으로 나눠줘요. 그 문장을 단어로 나눠주는데 이 IDX랑 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해서 요 밑에 있는 거죠. 그 해당 단어에다가 인덱스를 임의로 제가 매겨가지고 출력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펑크스 코팍스
사용한 거랑 트리뱅크 코파스를 사용한 단어의 문장의 토큰화된 결과값은 비슷하지만은 이 그냥 기본 워드스 코파스를 사용한 토크나이저의 결과값은 살짝 차이가 있죠. 이게 문장마다 그 단어를 나눠주는 방식이 살짝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독 런 백 코너스 리얼 스피어 베드룸하고 이 느낌표가 4개 붙은 것도 워드 토크나이저를 썼을 때는 살짝 이렇게 느낌표 처리하는 이 느낌표를 이제 토큰화하는 거죠. 요것도 살짝 달라진다. 이게 어떤 특수 문장이 들어가는 이런 다채로운 문장에서 그 문장 내에 있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스플릿 하는 거죠. 이 스플릿 하는 규칙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NLTK, 그러니까 영문에 대한 토크나이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풀네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코엔엘파이라고 하는데 코리아 랭귀지 라이브러리 코리아 랭귀지 파이썬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이 NLP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한국어를 토큰화를 해주는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 게 여기는 이제 설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설치 부분은 넘어갈게요. 일단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JDK를 따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코엔엘 파일을 쓰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제공을 해주는 그 하위 이 NLP 여기서 제공해주는 하위 토크나이저가 총 5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코파스가 살짝 다른 토크나이저가 5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종류가 이제 보시면은 잠깐만요. 하나 이거 잠깐만요. 얘 뭐라고 부르지? 아이씨. 한나눔 클래스랑 코모란 꼬꼬마 OKT 그 다음에 메캅 한나눔 꼬모란 꼬꼬마 OKT 요 5개의 토크나이저를 제공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토크나이저가 제공을 하는 기능이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요 모퍼스는 이제 토크나이징을 해주는 거고요. POS는 아까 이제 제가 태깅이라고 했잖아요. 태깅이 뭐냐면은 단어를 쪼개면서 동시에 그 단어에다가 어떤 태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열심히 같은 경우는 애드벌브, 코딩 같은 경우는 한 같은 경우는 조사 이런 식으로 태깅을 달아주는 기능까지 제공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넘즈는 이제 그 중에서 명사를 추출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일단 지금은 단어 토크나이징 기능만 설명을 할 테니 이 모퍼스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개의 서로 다른 코퍼스를 바탕으로 한 단어 토크나이저가 존재를 한다. 이 KONLPY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이렇게 KONLPY에 이제 한나눔, 꼬모란, 꼬꼬마, OKT가 있고 이 메캅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설치하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아예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설치 과정은 여기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파스가 다르니까
단어를 토큰화해주는 방식이 살짝 달라요. 그러면서 이, 이 토크나이저를 만든 그 기관이 그 연구단체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연구단체가 꼬꼬마 다르고, 한나눔 다르고, OKT 다르고, 메캅 달라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놓은 게 KONLPY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OKT랑 메캅을 좀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이 OKT랑 메캅이 단어를 토큰화해주는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잘 나눠준다고 해요. 그 한나눔이나 꼬꼬마 그 다른 이제 세 개의 라이브러리 대비.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OKT랑 메캅 요거 두 개 가지고 토크나이저 그러니까 단어 문장이 들어와서 이제 예제 한글 문장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를 단어로 쪼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 토크나이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토크나이저가 있는데 문장 토크나이저는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문 단위죠. 문장보다 더 큰 이제 개념이 문 단위니까 문 단위 들어왔을 때 그거를 문장으로 쪼개주는 토크나이저가 센텐스 토크나이저예요. 그래서 단어 그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뭐 리뷰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셋이 들어왔었을 때 그거를 센텐스 토크나이저로 먼저 쪼개가지고 문장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워드 토크나이저로 단어 단위로 쪼개줘야 하는 전처리를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텐스로 나누고 다음에 워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센텐스 토크나이저 안 쓰고 바로 워드 토크나이저로만 다 나누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센텐스 토크나이저는 잘 안 쓰이긴 저도 이제 실습을 할 때 센텐스 토크나이저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문장 단위로 나누는 기능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장이 사실 그 계획 문자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계획 문자가 요것만 이제 딱 캐치해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텐스 토크나이저는 이 계획 문자만 잘 캐치를 하면은 알아서 잘 그 센텐스 토크나이징이 되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버전용 토크나이저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한글 버전용 토크나이저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그 라이브러리가 크게 워드 토크나이저, 센텐스 토크나이저 두 개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거를 왜 설명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한국어는 한국어만의 데이터 형식이 있고 영어는 영어만의 데이터 형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따져서 들어가는 게 속 편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지금 제가 영어랑 한글 두 개만 설명을 했는데 뭐 만약에 프랑스어 전용 토커나이저가 따로 있고 독일어 전용 토커나이저가 다 따로따로 있고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적절한 토크나이저를 GitHub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뭐 그 토치 비전 라이브러리 같이 그 파이토치 라이브러리 내에 이미지의 프리프로세싱 하는 라이브러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전용 라이브러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토크나이저를 실습을 했는데 실습한 데이터는 여기다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실습한 데이터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그 상식 퀴즈 문제가 9,000여 개가 있고 그 구성이 여기 문제, 그 다음에 선택지, 그리고 선택지에 대한 답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 가지고 이 단어 토크나이징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있고 답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X고 요거는 Y죠. 요 X를 모델에 입력하고 요 Y를 이게 따지면 답안이 있는 거니까 모델에 같이 입력을 해서 이 모델에서 이 X에 대한 선택을 하겠죠. 만약에 답안이 3번인데 모델이 예측한 Y 프리드가 2번이다.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학습을 시키는 게 이 자연어 처리의 모델이 수행하는 역할이다. 요렇게 보시고 제가 여기서 수행을 하는 거는 이 문제 선택지 답안이 모델에 입력이 되어야 되려면은 데이터 로더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로더로 바꾸는 것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정을 살펴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엑셀로 열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또 TMI를 하자면은 어떤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제 뭐 이미지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은 흔히 이제 캐글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라이브러리 접속을 해가지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은 거기 안에 데이터 보면은 다 JPG나 아니면은 뭐 PNG가 쭈루룩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어 처리를 실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받으면은 한 30% 정도는 CSV 파일 형태로 되어 있고 70%는 TXT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용량이 적어도 한 3메가 이상은 돼요. 근데 3메가 이상 되는 파일을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메모장 파일로 열면은 이거 뻗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메가 이상 되는 대용량 텍스트 파일을 엑셀이나 아니면은 파이썬으로 열면은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거든요.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이런 데이터셋 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무래도 엑셀이 좀 편하니까 엑셀로 txt나 csv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열면은 지금처럼 이제 이 텍스트가 깨지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이게 인코딩 문제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포스트가 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포스트를 쓰면은 요 포스트대로 이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CSV 파일로 열어라 해서 파일을 다시 열고 여기 유니코드 그러니까 인코딩 규칙을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CP949였나? 그거랑 이제 유니코드 UTF-8 두 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 인코딩 규칙 적용을 해서 데이터 다시 이제 그 인코딩 규칙에 맞춰가지고 불러오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 보면은 이 W 그러니까 이게 get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 어디였지? 이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셋을 불러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셋을 불러올 때는 넘파이랑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가지고 불러오고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했으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이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썼을 때 해당 데이터셋의 데이터셋의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지 이미지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이미지가 열리는지 그 이미지가 깨졌는지 확인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과정을 하는 게 요 이제 전체 데이터셋 개수 몇 개인지 그리고
해당 컬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결측지. 그러니까 결측지는 뭐냐면은 데이터가 NULL이나 NAN으로 깨져가지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결측지를 확인해주는 코드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판다스 인포를 치면은 그냥 그 지금 위에 있는 과정을 그냥 한 번에 다 요약을 해서 나타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CSV를 엑셀로 열었을 때는 문제 선택지 답안 이렇게 칼럼을 3개를 딱딱딱 깔끔하게 나눠주는데, 그냥 열었을 때는 이게 문제 선택지 답안으로 하나의 컬럼으로 다 뭉쳐져 있고, 이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그 문자열 str 데이터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선택지 답안 이렇게 하나의 컬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문제 선택지 답안 3개의 하이 컬럼으로 쪼개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처리를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먼저 전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토큰화 수행하고, 뭐 워드 임베딩 태깅 이런 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텐서 데이터셋 바꾸고 텐서 데이터 로더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셋마다 구성이 다 다르니까 그 과정에 따르는 전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쉬운 게, 제가 이제 욜로를 이제 로우 코딩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욜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사전 데이터셋을 가져올 때 어떤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을 가져오고, 어떤 경우에는 파스칼 데이터셋 가져오잖아요. 근데 코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코코 데이터셋을 전처리하기 위한 전용 라이브러리인 코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고, 이 파스칼 데이터셋을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얘가 XML 데이터셋으로 그 라벨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XML 데이터셋을 전처리하기 위한 이틀이었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라이브러리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하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셋을 만든 사람마다 다들 자기 멋대로 데이터셋을 만드니까 이게 어떤 뭐 라이브러리로 하나로 이제 정립되지 않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다 따로 데이터셋 분리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혹시 네. 이거를 분리한 게, 네네. 이 파일이 지금 CSV 형태로 저장이 된 파일을 불러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pd.readcsv 그 메소드 쓰면 안 됐었나요, 혹시? 여기 보시면은 pd.read 테이블 했잖아요. 근데 그 read 테이블 말고 read csv도 있고 read xls 뭐 이런 거 다 있긴 하거든요, 메소드가. 맞아요. 그걸로 해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컬럼이 나눠지는 과정이, 그걸로 적용을 해서 잘 나눠지는 게 있고, 잘 안 나눠지는 게 있어요. 거기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CSV 이 쉼표 단위로 나눠서 그거를 써서 적용을 했는데, 되는 모델이 있고, 되지 않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얘가. 네. 그래서 골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 컬럼 나누는 과정을 또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위 컬럼을 나누는 과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컬럼 스플릿 해가지고 참 알아보기 힘든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정규 표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나눌 때 그 스플릿을 많이 쓰잖아요. 스플릿 메서드를 str 스플릿을 써서 데이터를 나누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로 안 나눠지는 복잡한 형식일 때는 이 정규 표현식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정규 표현식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예시 문장을 챗GPT한테 넘겨준 다음에 챗GPT한테 이 예시 문장을 나누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정규 표현식을 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리턴 받아가지고 그 정규 표현식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면 이 정규 표현식이 너무 많고 너무 이게 적용하는 방식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적합한 정규 표현식 알려줘 하고 다 적용해 보고 에러가 나올 거거든요. 에러가 나온다는 거는 그 정규 표현식을 적용을 했는데 적용이 잘 안 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널이나 NaN으로 그 해당 셀의 데이터가 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을 적용을 했는데 데이터가 분절이 안 되거나 그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널이나 난 값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널이나 난 값이 들어간 행의 데이터만 따로 또 빼와가지고 챗GPT한테 여기서 에러가 났어. 이것도 계산해줘. 라고 물어가지고 계산된 정규 표현식을 받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규 표현식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렵고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은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문제 선택지 답안을 나누는데 가장 적합한 정규 표현식을 그냥 여기다 적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는 결과값을 보면은 이렇게 문제, 선택지, 답안, 요 CSV 파일 형식으로 나눠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예. 그리고 이 선택지 컬럼을 또 나눠야 되는데 이 선택지 컬럼 이것도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보면은 대괄호로 펴져 있고 안에 선택지에 해당되는 값이 0번 발열, 1번 아니 그러니까 요것만 키워서 보면은 0번 탈분국, 1번 재분국, 2번 과분국, 3번 활동전 이렇게 딱딱 매칭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전체가 문자열이에요. 리스트 형식으로 보이지만은 리스트가 아니라 문자열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자열을 나누기 위한 전처리를 또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제가 스플릿 메서드랑 리플레이스 메서드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를 나누는 정규 표현식 알려달라고 하니까, 이거 정규 표현식이 엄청 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은 아예 그냥 스플릿이랑 리플레이스 메서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플릿이랑 리플레이스 같은 str의 하위 메서드를 써가지고 데이터셋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 정규 표현식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나중에 봤었을 때 가장 독해하기 쉬운 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용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요것도 골이 아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규 표현식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를 이제 그 주석을 달아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그나마 이해가 되니까 노란색은 이런 식으로 스플릿해라. 하늘색 요 앞에 뒷단은 리플레이스 메서드를 써서 삭제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지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정의를 했고 선택지 항목에 대해서 요 스플릿 초이스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그것을 적용을 시키라는 어플라이드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 이 스플릿 안에 선택지 항목 안에 있는 항목들을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마다 적합한 전처리 기법을 다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맞춰가지고 적용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워드 토크나이저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워드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는 맥캅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크나이저
함수를 설계를 했고요. 토크나이즈 함수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센턴스, 그래, 문장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 문장을 불러오는 게 이제 PD 로우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이제 명시를 한 거거든요. 원래 PD 로우 그냥 PD 칼럼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칼럼,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을 불러와가지고, 그 문장을 이 맥캅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단어 토크나이징을 하고, 단어 토크나이징 하면 이게 단어 토크나이즈 결과값이 리스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리스트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어쨌든 출력되는 결과물은 2차원 리스트, 중첩 리스트가 계속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항목에 대해서 토크나이징을 할 때는 이 함수 그대로 쓰면 되고, 선택지는 리스트 형식으로 제가 전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하위 엘레멘트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해야 되니까 이 포문을 써가지고 그 토크나이즈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첩 리스트 형태로 9,000개의 데이터의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단어 토크나이징이 짜르륵 수행이 되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나눠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토크나이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 데이터는 예, 0, 1, 2,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핫 인코딩. 원핫 인코딩은 아시죠? 네. 네. 네, 그 0, 1, 2, 3이면은 이제 0, 0, 0, 0 해가지고 뭐 만약에 1이 들어간다면은 여기만 1로 채워가지고 0, 1, 0, 0 이런 식으로 원활 인코딩하는 함수를 가볍게 설계를 해서 그거는 이제 Y 라벨 데이터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번부터 8,999번까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가장 짧은 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문장 여기서는 이제 8번으로 되어 있네요. 이 8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다음, 중, 주로, 화학, 적, 감각은 무엇입니까? 요거를 이제 토크나이징 했고, 그 다음에 이 촉각, 시각, 미각, 청각에 대해서 토크나이징이 진행되고, 라벨 데이터는 이제 워드 디코딩이 적용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쪼개놨잖아요. 이게 정수형 데이터잖아요. 아니, 정수형이라는 범주형 데이터잖아요. 범주형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단어 인덱싱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음 중 화학적 감각은 무엇입니까를 다음은 1번, 중은 2번, 주로 4번, 화학 4번, 적 5번, 감각 6번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희소 단어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희소 단어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컬렉션즈 카운터라는 메서드를 써가지고 이 단어를 전부 다 분절을 한 거잖아요. 분절된 단어 리스트 중에서 중복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불감, 성하고 손실, 은으로 나올 텐데 이 은이라는 조사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뭐 다음이라는 것도 다음 중, 그 다음에 다음 중, 여기 보면 다음 중, 다음 중, 여기도 13번 다음 중이니까 다음이 한 3번 나왔겠네요. 중도 3번 나왔을 거고, 그거를 다 이제 몇 번씩 카운트 해주는 게 이 카운터라는 그 딕셔너리,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단어가 몇 번씩 출몰 했는지를 확인하는 걸 쳐보면은 단어 종류는 17,000개가 나왔는데 그 17,000개의 단어 중에서 어떤 거는 100번 나왔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뭐 한두 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적게 나온 단어를 희소 단어,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은 단어를 희소 단어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희소 단어를 없애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인덱싱이 17,000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정수 인코딩을 한 거를 이것도
인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번이죠. 다음 중이라 다음 뭘 주룩해서 이거를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원하는 인코딩을. 근데 그 요거에 대한 랭스가 17,000이면은 엄청 데이터셋 그 전처리한 정수 인코딩한 결과가 무거워지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등장 빈도수가 적은 데이터는 그냥 날려버리자. 그게 이제 희소 단어 처리인 거고, 그거를 따지고 봤었을 때 지금 17,000개의 단어 중에서 2번밖에 등장을 안 한 데이터가 9,00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 9,000개는 2번밖에 등장을 안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희소 단어 비율이 거의 절반이 넘어가는 거고, 이 9,000개의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느냐?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000의 원핫 인코딩을 할 때 이거를 등장 빈도수가 적은 거를 다 쳐내면은 9,000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를 정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제를 해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뭐냐? 희소 단어가 해당 선택지나 문제에서 핵심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만 일단은 이 희소 단어를 처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 핵심어를 찾아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은 또 이제 제가 나중에 포스트 할 거지만 그것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희소 단어를 기준을 정하는 스레숄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3으로 설정을 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5로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0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유저가 알아서 정하는 거고요. 희소 단어를 설정을 해서 단어장을 만든다 보시면 돼요. 복합이라는 이제 임의의 데이터셋에다가 단어장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소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소트를 적용했다는 거는 0번에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는 가장 빈도가 높은 단어로 이렇게 쭈르륵 정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어디였지? 여기 없나? 그냥 여기서 잠깐 칠게요. 네, 쉬신다고요? 요거. 이거. 아, 잘 안 들려. 지금 잘 안 들리세요? 아니요, 방금 끊겼나봐요, 와이파이 때문에. 잠깐만요. 네네, 저 괜찮은, 다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팅을 한 거는 이거는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소팅을 했다는 건 뭐냐면 등장 빈도수 높은 순서대로 단어를 정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이제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잠깐 기다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장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를 보면은 는, 점, 을 이런 식으로 조사가 제일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딱 봐도 그냥 조사가 제일 앞에 위치한 단어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소팅을 하냐면요, 이 아까 이제 희소 단어 요거 계산할 때 레어 보캡 카운트라는 거를 이제 이메일 변수를 하나 만들거든요. 소팅을 하니까 이 토탈 보캡 카운트에다가 레어 보캡 카운트 빼고 그 뺀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인덱싱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소팅된 다음에 여기를 해버리면은 그냥 앞에 빈도가 높은 순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리스트의 단어가 그냥 잘려가지고 요 보캡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단어가 17,000개면은 보캡의 리스트가 17,000이잖아요. 근데 이걸 소팅을 하면은 0번부터 8,000, 그러니까 거의 한 8,000개죠, 8,000. 8,000개까지는
빈도수가 3 이상인 거. 그 다음에 9,000부터는 9,000부터 17,000까지는 등장 빈도수가 2번밖에 안 되는 희소 단어들인데 그거를 여기 이제 빼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그 슬라이싱 해버리면은 보캡은 딱 여기 있는 데이터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어장을 만들고 단어장에 포함된 단어 종류는 8,300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주는 게 특수 단어를 포함시켜줘야 돼요. 특수 단어가 뭐냐면은 이 패드랑 UNK인데 무슨 이게 용도를 설명드리면은 패드는 그 이미지 할 때 이미지에다가 제로 패딩 하잖아요. 여기 0000 채우는 것처럼 요거 할 때 쓰려고 만든 특수 단어고요. UNK는 뭐냐면은 이 단어장에 없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 단어. 그러니까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0에서 8,000개까지는 8,000개에 해당되는 단어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뭐 아웃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장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 아웃이라는 단어에도 인덱싱을 해야 되는데 그 인덱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그냥 이 아웃이란 거를 새로 이 단어장 리스트에 추가하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단어들 출몰 하면은 이거를 그냥 다 UNK로 퉁쳐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패드랑 그러니까 UNK라는 걸로 새로운 단어가 출몰하면 무조건 다 UNK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단어로 퉁쳐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 패드랑 UNK에 대해서 0, 1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워드 투 인덱스라는 딕셔너리에 포함을 시켜서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드 투 인덱스는 이 정리한 보캡이라는 단어장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제 패드랑 UNK라는 특수 단어를 포함시킨 딕셔너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 투 인덱스는 이 아까 이제 단어장 같은 거 8,352개이지만은 거기에 두 개의 특수단어 두 개가 붙어가지고 8,354개의 딕셔너리 데이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드 투 인덱스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셋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범주형 데이터인 단어를 정수형 데이터로 인코딩하는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 과정 같은 경우는 text to sentence라는 이제 함수를 설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워드 투 워드를 불러와 가지고 어떤 단어가 들어왔어요. 어떤 워드가 지금 이제 텍스트 시퀀스죠. 토크나이즈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데이터를 토크화 시켰잖아요. 그 토크화된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불러오면 그게 중첩된 리스트니까 토큰 데이터를 센텐스로 한번 폼은 돌리고 폼은 돌려서 이 센텐스 안에 워드가 있으니까 워드를 또 쪼개가지고 그 워드가 이 워드 투 인덱스 워드 투 인덱스라는 딕셔너리에 이 워드가 존재를 하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 그 정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몇 번째 해당되는 그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덱스를 여기 인덱스 시퀀스라는 이 리스트에 넣고 만약에 없는 단어, 그냥 완전히 새로운 단어라면은 이 UNK라는 특수 단어에 해당되는 인덱스 1번이죠. 그 1번으로 리스트를 채워가지고 여기 하나 리스트 만들고 그게 이제 중첩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인덱스 시퀀스 리스트를 다시 인코디드 데이터 리스트에다가 넣는 식으로 함수를 구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크나이즈 데이터가 중첩 리스트니까 거기에 있는 범주형 데이터를 다 정수형 데이터로 변화해주는 인코딩 작업을 수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럼 문제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를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셋이 리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 엘레멘트 그 원소별로 또 이제 인코딩을 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워드 투 인덱스를 했잖아요. 그것이 잘 되었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증을 할 때는 이 워드 투 인덱스의 키랑 밸류를 딱 스위칭 해버리는 인덱스 투 워드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디코딩을 해줘가지고 토크나이즈 데이터, 인코딩 데이터, 이 인코딩 데이터를 다시 디코딩 했었을 때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지를 검증하는 거를 한번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인코딩하고 인코딩된 결과값이 잘 나왔는지 검증하는 디코딩 과정을 한번 이렇게 싹 수행해가지고 검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21, 22, 500, 101, 1098 이런 데이터가 이제 모델에 입력이 되어야겠죠. 여기까지가 그 정수 인코딩의 끝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장 패딩을 하는데 이 문장 패딩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요거 글씨 보이시나요? 어디 갔지? 요거 여기 글씨 보이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여기 화면? 네, 잘 보여요. 네. 문장이 지금 보면은 다음 중 주로 화학 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짧은 문장이 있는 거가 있고 어떤 거는 1980년 리비아 지도 아바르 카드프 긴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요런 식으로 딱 그 사이즈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문장 패딩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에는 뒤에 패드 3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총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입력 가능한 문장의 사이즈를 13이라고 정한 거예요. 13이라 정하면은 문장이 짧은 경우,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 문장의 총 랭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의 센텐스에 포함된 워드의 개수가 10개니까 뒤에 패드 3개를 붙여가지고 0을 채워넣는 거고, 지금 뒤에 있는 이 긴 문장 같은 요거 같은 경우 워드의 개수가 아마 한 18개 정도 될 거거든요. 18개 정도 되는 거는 뒤에 있는 5개의 데이터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요즘 뭐 대규모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라마 3.1 있고 GPT 4.0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15조 개 이상으로 15조 개 이상의 토큰으로 학습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컨텍스트의 길이를 128K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맥스 한 번에 입력 가능한 문장의 최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길이를 13호로 한 거예요. 근데 라마 3.1 같은 경우는 128K까지 입력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문장을 왜 쪼개냐면은 데이터셋 정제할 때 특히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이미지 데이터셋 정제할 때 꼭 트랜스포머 리스트 사이즈 여기다가 하이트랑 위드스 넣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뭐 128K로 했다.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는 13K로 했다. 이거를 설정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네네. 그런 식으로 문장을 긴 문장 같은 경우 쪼개고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패드를 붙이는 식으로 예,
강제로 이제 문장의 길이를 평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하는 느낌이 이 프로테스 침대처럼 이제 문장을 다 강제로 길이를 맞추는 거죠. 그런 과정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합한 이 패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봐요. 그러니까 전체 전체 데이터셋의 문장의 길이가 다 제각각일 텐데, 이제, 얼마나 길이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히스토그램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번, 단어가 이제 10개 들어가 있는 문장이 뭐, 제일 많고, 하나의 문장 안에 단어가 200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건 적고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렇게 히스토그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ength of sample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문장에 단어가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0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문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1000개가 된다라는 아주 긴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고, 그럼 그 중에서 이 맥스 랭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비율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5%로 정의를 했었을 때 이 맥스 랭스를 200으로 정의를 하면은 지금 200이 넘어가는 문장은 그냥 다 뒤에 있는 단어로 날려버리겠다는 거고 200이 안 넘어가는 문장에 대해서는 이 패드를 붙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맥스 랭스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정했으니까 이 패딩을 붙이면서 그 numPy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함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 설계한 결과값을 보시면은 이 패드를 붙인 x이그젠, x초이스, y라벨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의 문제가 총 개수가 9000개고 이제 데이터 크기 같은 경우는 x이그젠이랑 x초이스에 대해서만 이제 패드를 붙여야 되니까 마지막 뒤에 있는 부분이 맥스 랭스에 해당되는 200으로 딱 평화되면서 선택지는 항목이 엘리멘터 1, 2, 3, 4 그러니까 0123, 0123 총 4개니까 가운데 4가 붙는 3차원 numPy 데이터셋으로 변환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numPy 자료형을 바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는 텐서 자료형 변환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요게 데이터 전처리고 데이터 전처리에서 워드 토크나이저만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사후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단어를 어쨌든 범주형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패드랑 UNK를 unknown 토큰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이 의미가 있는 데이터고 패드랑 UNK는 사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패드랑 UNK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총 데이터는 180만 개인데 그 중에 0이랑 1로 꽉 차 있는 데이터가 140만 개. 그 외에는 뭐 40만 개니까 22%만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 78% 정도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 20%밖에 없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늘리는지에 대한 작업을 쭉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그 리무브 스탑 워드가 있고 그러니까 불용어 제거 그 다음에 이 토크나이저도 지금은 제가 맥캅을 썼지만은 이거를 이제 더 좋은 걸 쓰면 돼요. 더 좋은 거라고 하면은 서브 워드 기반으로 이제 단어를 또 분리를 해주는 토크나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BP가 적용된 토크나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나누는 기준이, 이 기준도 학습된 딥러닝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깅 페이스에 토크나이저만 전용으로 해주는 딥러닝 모델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런 모델로 토크나이징을 해주면은 이 의미 있는 인코딩 데이터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차후에 그 포스팅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크나이저까지만 할게요. 원래 이 스타버즈도 하려고 했는데, 한 시간까지 했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완전 초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데이터 전 처리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RNN 나오고 LSTM 나오고 LSTM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어텐션 들어간 다음에 시퀀스 들어가고 어텐션 들어가고 어텐션 올 유 니드 하면은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좀 괜찮아요. 이거, 어쨌든 저도 자연어는 예전에 조금 했었었는데, 좀 정리 잘해주셔가지고,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연어가 지금 저도 이제 강의를 듣고 있긴 한데, 와, 전처리에서 이렇게 막힐 줄은 몰랐었어요. 그래서 포스트도 보면은,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작성할 거긴 한데, 일단은 스타버즈 전까지, 그러니까 처음 단어 토크나이징을 해서 전처리하는 과정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